미외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 그런 제목의 전시이고 이 전시는 이제 4명의 사진작가의 그 작품인데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서울의 본격적인 재개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달동네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아파트 초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울의 풍경이 이제 기초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무슨 스마트폰도 없는데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보기 힘든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가 만든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그렇죠. 문제는 사람이에요. 예,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도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살 간 넘은 아이들이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뭐 죽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뭐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겠습니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뭐 지속 가능한 경제, 뭐 지속 가능한 기술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겠냐고. 그런 질문이 본능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예술은 하는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예술은 이렇게 돼야죠. 예술이라는 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도 아니고 무슨 보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절대선이 아니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 시대, 그 공간, 시간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예술은,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미술관은, 이 시대의 미술대학은, 이 시대의 미술 이론 공부는, 이 시대의 미술 시장은 하고 질문이 쫙쫙쫙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엔날레 왜 하는 겁니까? 예. 이 근본적인, 우리가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땐 본론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해 봐야 돼요. 비엔날레 왜 시작됐습니까? 예.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답에 의해서, 그 질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는 그런 일종의 그 답이 나오는 거죠.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왜 2년에 한 번씩 하냐고. 예술이 산업입니까? 산업 엑스포 같은 거예요, 예술이? 비엔날레가 엑스포. 예. 비엔날레하고 엑스포는 뭐가 다른가요? 예술이라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확인해 와야 되는 겁니까? 산업인가요? 2년마다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오는 건가요? 비엔날레를 이건 여러 사람들 말을 제가 이제 요약한 건데,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글로벌리즘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세계가 이제 뭔가 하나로 엮여지려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기제, 글로벌리즘, 그것도 이제 생산 제일주의. 그러니까는 예술이 엑스포처럼 되어가는 것을 그 자체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이 산업화되어 가는 것을 그 자체가 반영되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상품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하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수성이 도사리고 있는 아방가르드주의에 좀 볼만하고 새로운 작가가 전 세계에서 어느 작가가 있나 하고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리스트에 빠진 각 지역의 작가들은요. 그렇죠. 굉장히 권력적인 기제입니다. 예술 더 잘합니까? 취향의 시대인데 취향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작동을 하겠죠. 예. 예,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롤랑 부디에라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아방가르드요. 1970년대쯤 오면 아방가르드 끝났어요. 뭔 새로운 게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예. 포스트 팝. 예. 다 포스트잖아요.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롤랑 부디에는 아방가르디즘의 보병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아방가르드 부대기는 꺾였고 뭐 등등등 전쟁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깃발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등등등. 예. 굉장히 신랄한 커멘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비엔날레 특히 이제 초기는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가 뭐 한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아방가르디즘과 디즈니랜드로 대변되는 축제적 소비주의.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라는 건 막 그 동시대로부터 소외와 뭐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막 쫙 치고 나가는 건데 동시에 또 비엔날레는 또 엄청난 축제여야 돼요. 대중도 많이 와야 돼요. 티켓도 많이 팔아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이게 도저히 하나의
이게 꼬일 수 있는 거냐, 이게. 이런 문제제기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비엔날레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로컬 필터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광주 비엔날레가 자, 이게 세계의 흐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죠. 예. 알게 모르게 영향받죠. 저거 안 따라가면 뭐 소외되겠는걸? 이 전문가들 동네에서 배제되겠는데? 예. 아웃 오브 라인.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죠? 예. 지역성, 땅, 기업. 원래 예술은 이런 것들하고 호흡하는 거라며요. 삶과 같이 호흡하는 거라며요. 그게 아방가르드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독특하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나라입니까, 여기가. 그 전 제국의 각축장이었고요. 청나라, 중국, 뭐 19세기서부터 그냥 골고루 거의 마사지 받듯이 짓밟힌 일본까지. 예. 이렇게 해오면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이렇게 해온 여기서 여기에 미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비엔날레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권장하고 신장하는 그런 기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예, 마사로 오슬러라는 작가이면서 기획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주된 역할은 컬렉터들이나 대체적으로 그들과 긴밀하게 관련된 이론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베니스 가서 신상품을 확인하고 바젤에 가서 쇼핑한다. 이 비엔날레의 기능, 어쨌든 이렇게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급류를 타면서 변하는 시대이니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 확인해보고 분석해보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질문해보고 하는 그런 역할에서 왜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대표 작가들 자랑하는 글로벌리즘의 이 아트 분야의 하나의 이 악셀러레이터,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제로 바뀌었다. 트렌드인데요. 제일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현대미술의 흐름이다. 사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흐름들을 모아서 보여주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이 전범처럼 모범답안처럼 돼가지고 그 하나의 그 모범답안이 오히려 꼭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서구의 이 성장 패러다임, 산업이든 예술 이런 성장 패러다임은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성장이요. 예. 제가 젊은 작가들 그림 한 점이라도 더 팔려서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을 기쁘지만 그렇게 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한계에 이미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델 자체를 다른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경제학자가 한 얘기죠. 예. 그래. 예.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지구는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세게 이대로는 안 돼.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소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술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술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모델링에 대해서 상상해야 됩니다. 이 피에르 쌍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인가?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피에르 쌍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거는 오락거리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는 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술관에서 어떤 에드와드 호퍼를 만나면서 저는 반드시 에드와드 호퍼가 갖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한 그 힘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거기서 여러분 자신들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작가거든요. 에드와드 호퍼. 예.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이 되고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숙제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 숙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요. 동시에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